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토픽2 64회 기출문제풀이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읽기 13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강은 글의 주제를 파악하는 문제인데요. 지금 35번부터 38번까지 4문제가 나옵니다. 사실 여러분 중심 생각을 파악하는 문제나 주제를 파악하는 문제가 좀 어렵죠. 왜냐하면 그냥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한번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 것이 좋을지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주제를 파악하는 문제에서는 말한 것처럼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글에서 결국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파악이 되는 거예요. 파악. 네. 자, 문화재 복원 작업에 대한 얘기예요. 복원이라는 것은 원래의 모습대로 다시 만드는 거죠. 네. 원래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자, 손상이 되어서 원래의 모습보다 지금 나빠진 상태가 된 거죠. 손상되었어요. 그래서 원래대로 복원을 하는 거죠. 자, 문화재가 시간이 지나면 사실은 이렇게 많이 손상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때문에 정확한 측정으로 복원할 부분을 원래 모습과 동일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복원의 성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건이에요. 동일하다, 똑같다라는 의미죠. 자, 그런데 최근에 어떤 장비요? 3D 스캐너나 3D 프린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됐어요. 충족하다는 것은 만족하게 만든다는 거죠. 자, 이러한 요건이라는 것은 어떤 요건이요? 정확한 측정으로 복원할 부분을 원래 모습과 동일하게 만드는 것이요. 자, 이렇게 되면서 정밀하고 안전한 문화재 복원이 가능해졌어요. 자, 정밀하고 안전하게 문화재를 복원하는 것이 가능해졌어요. 자, 문화재 복원이 수월해졌어요. 수월해졌다는 것은 더 쉬워졌다는 뜻입니다. 수월하다, 쉽다, 할 수 있다 라는 의미죠. 자, 그런데 문화재 복원이 수월해졌어요. 어떻게요? 어떻게 수월해졌죠? 자, 이러한 장비 덕분이죠. 3D 스캐너나 3D 프린터. 자, 그런 것들을 첨단 장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덕분에 문화재 복원이 수월해졌죠. 자, 여기 1번 보기를 보시면 덕분에가 나오죠. 3번 보기를 보면 타세가 나와요. 그래서 N 덕분에, N 타세. 여러분 많이 배웠던 거죠. 그래서 둘 다 이유나 원인을 말하는데 덕분에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때 사용하고요. N타세는 안 좋은 결과를 말할 때 사용하는 문법이죠. 자, 그래서 35번의 주제는 자, 이러한 첨단 장비 덕분에 문화재 복원이 훨씬 더 수월해졌다는 내용입니다. 자, 36번. 이 글도 좀 빨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아기에 대해서. 자, 아기는 주변 사물을 손으로 더듬거나 또는 만지면서 지각 능력을 발전시킵니다. 자, 이 지각이라고 하면 보통 5가지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 어휘 설명에서 보시고요. 자, 이렇게 발달시키는데 능동적인 경험이라는 것은 직접 움직이면서 만지면서 또 스스로 한다는 의미가 있죠. 반대는 이제 수동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러한 능동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사람, 햇빛, 바람. 자, 사람, 햇빛, 바람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굳이 만지려고 하지 않아도 항상 주위에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주변 사물을 손으로 만지는 것과 비교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접촉,
이 접촉이라는 것이 결국 손으로 더듬고 만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주요한 촉각 경험이 된다. 자, 이 촉각이라는 것이 바로 이 지각 능력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각 능력에는 하나, 둘, 셋, 넷, 5가지가 있죠. 그래서 촉각 만지는 것, 그리고 시각 보는 것이요. 청각 듣는 것, 그리고 냄새 맡는 후각, 맛을 보는 미각.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6번째가 육감이죠. 왠지 이런 것 같아. 이런 게 육감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촉각 경험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중 주변 인물과의 피부 접촉, 피부죠. 사랑, 유대감, 신뢰감 등의 정서 발달과 사회성 발달에 매우 중요하다. 자, 이러한 유대감, 신뢰감 또는 친밀감, 책임감,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어휘들이죠. 이 내용들이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연구에 따르면 아기가 태어난 후에 몇 년 사이에 했던 그 피부 접촉이 정서 발달에 필수적인, 꼭 필요한 호르몬 분비를 나오게 하는 거죠. 촉진할 뿐만 아니라 지능 발달에도 똑똑하게 해주는, 또 사람이 살면서 알아야 되는 그런 지능 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것과 같은 내용이 아니고 이것에 해당하는 주제는 유아의 발달을 위해서는 이 피부 접촉이 중요하다는 거죠. 선생님이 다른 듣기 시간에도 얘기를 했는데 한국인이 말을 할 때는 보통 뒷부분에 중요한 내용을 많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지각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촉각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뒷부분에서는 아기가 이런 피부 접촉을 통해서 정서적인 발달, 또 지능 발달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피부 접촉이 어때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아의 발달을 위해서는 피부 접촉이 중요하다가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를 한번 보시죠. 이 내용도 사실은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읽기 문제를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배우기도 해요. 여러분들도 물론 그렇겠지만 선생님도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무와 버섯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 한번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그림을 보세요. 이렇게 나무들이 많이 있는 숲이죠. 이 숲 속에서 나무들이 밑에 뿌리가 있어요. 이 뿌리를 통해서 사실 소통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간혹 멀리 떨어져 있는 나무들끼리는 뿌리가 닿지 않아서 소통이 좀 힘들어요. 이럴 때 버섯들이 있죠. 보통 나무에는 버섯들이 자라고 있는데요. 이 버섯을 통해서 소통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버섯을 숲의 통신망이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이러한 내용이 바로 여기 이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간략하게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좀 더 자세히 한번 봅시다. 자, 나무에 붙어 자라는 버섯을 보면 나무로부터 양분을 받으며, 영양분이죠. 받으며 별다른 노력 없이 살아간다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버섯은 나무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예요. 왜 그렇죠? 선생님이 방금 말한 것처럼 나무들은 위기 상황이 발생해도 자리를 옮겨서 이를 알릴 수가 없죠. 그래서 뿌리로 소통을 하는데요. 위험에 대비를 하는 거죠. 이때 뿌리가 너무 짧아서 서로 닿지 않는 나무들 사이에서는 실처럼 뻗어 있는 이 버섯의 균사체가 메시지를 대신 전달해 준다고 해요. 그래서 학자들은 버섯균류를 숲의 통신망이라고 부른다 라고 나왔죠. 자, 왜냐하면 버섯이 통신을 대신해 주고 있기 때문이죠. 누구 대신? 나무 대신, 나무의 뿌리 대신. 자,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자, 소통을 하는 거죠.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소통을 하고요. 그게 바로 숲의 통신망으로 연결되는 내용들이에요. 중요한 이제 어휘, 단어죠. 이 글에서. 자, 그럼 이것들이 바로 정보 교환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나무들 사이에서는 실처럼 뻗은 균사체가 메시지 전달을 대신한다. 그래서 버섯은 숲에서 나무들의 정보 교환을 돕는 역할을 한다라고 간추려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짧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짧게 요약해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주제입니다. 자, 38번 문제를 보시죠. 자, 이번에는 음주운전과 법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선생님 조금 빨리 하나요? 네. 자, 조금 빨랐다면 다시 되감기를 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자, 먼저 이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사람에 대한 처벌 강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어요. 처벌을 더 강하게 하는 그런 법안이 통과됐다고 해요. 하지만 이 법안은 원래의 안건보다, 원래라는 말은 본래하고 같아요. 자, 이걸 조금 설명을 하면 법을 만들 때 국회에 이런 법을 하겠습니다. 만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안건을 내요. 그럼 그 안건대로 똑같이 법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걸 그 안에서 이제 수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꿔서 나중에 최종 법안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원래 냈던 안건보다 처벌의 강도를 낮췄다고 해요. 그래서 반쪽짜리 법안에 불과하다라고 말했어요. 반. 이 법안에 따르면 여전히 음주운전 가해자의 처벌이 미뤄지다는 건 그 기간이 더 늦춰지는 걸 말하는 거죠. 반대는 미루다, 당기다, 미뤄지다, 당겨지다. 자,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효력이 없어질 수도 있다고 해요. 효력이 없어진다는 것은 그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는 의미가 있겠죠. 자, 효력이 없어지면, 자, 이것도 우리가 아마 앞에 읽기 시간에 좀 했던 것 같은데, 그쵸? 효력이 있다, 없다, 효력을 발생하다, 효력을 상실하다. 선생님도 지금 조금 헷갈리나 봐요. 네. 자, 이렇게, 이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경각심, 경계심,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재발 위험성, 다시 발생하는 거죠. 재발 위험성을 낮추려던 그 본래의 취지에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안이 통과되기는 했지만 그 법안이 본래의 법안과 달라서 지금 조금 실망스러운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보시죠. 보기와 비교해보고 가장 알맞은 주제가 뭔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처벌이 미뤄지거나 효력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뭐가요? 이 새 법안에 따르면 그렇죠. 그래서 처음 취지는 원래 하려고 했던 것이요. 처음 취지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재발 위험성을 낮추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 법안으로는 그렇게 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새 법안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 데는 미흡한, 모자란 점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제 문제를 우리가 풀어봤는데요. 자, 주제를 파악하는 문제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가장 어려워서 난이도도 높고, 틀릴 확률도 더 높죠. 하지만 그렇다고 풀 수 없는 건 아니죠. 네, 여러분 그럼 이 문제도 한번 혼자 또 한번 풀어보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14강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